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최종 부도, 와, 정말 충격적이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드렸는데, 자, 결국은 JTBC 중앙일보의 자회사이면서 이 어마어마한 방송사도 1차 부도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제가 이걸 잠깐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됐죠. 바로 JTBC. 와, 이게 방송사가 회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법정 관리잖아요. 법정 관리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건데 6월 15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로 기억하는데 6월 12일 날 이제 디폴트 선언이 났죠. 그래서 디폴트 선언이 나고 결국은 뭐 지급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빚을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서 지급불능 디폴트 선언을 하고 결국은 3일 만에 이제 6월 15일 날 이제 회생 법정 관리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JTBC 36-2회차 지금 이게 이제 상장 채권이 되겠습니다. 채권들이 있는데, 자, 결국 이게 한 330억 정도 되는 채권인데 결국은 이게 기한의 이익 상실,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뭐 어마무시한 거죠. 사실 내가 뭐 빚이라는 거를 보통은 다 만기가 있잖아요. 뭐 언제까지 빚을 갚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이제 사유, 그러니까 파산이나 회생 절차 개시, 사실은 이제 뭐 파산 수순이라고도 보여지니까요. 회생 절차, 법정 관리라는 게. 그러니까 법정 관리에서 결국 이게 제대로 뭐 법정 관리 탈출을 못하면 파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정 관리, 회생 절차나 파산을 같은 급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됐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만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빚을 바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330억이 터졌는데 이게 6월 15일자, 이게 이제 뭐 IBK 이제 투자증권인데 결국 뭐 그런 거죠. 회생 법정 관리 들어가자마자 이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채권 발행하면서 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바로 기한의 이상실, 바로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330억이나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또 채권이 또 있죠. JTBC 37-2회차. 이것 이건 690억이나 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690억이나 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결국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결국은 바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도 BNK 투자증권에서 이제 뭐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JTBC 41회차 채권도 이게 500억짜리인데 이 500억짜리도 회생 절차 들어가면서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이것도 이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바로 갚아라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거고요. 자, 그리고 JTBC 42회차 930억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930억짜리도 회생 절차 때문에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바로 갚아야 되는. 자, 이게 전부 다 이제 6월 15일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자,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JTBC가 지금 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권이 총 2,450억. 와, 어마어마하네. 처음에 디폴트 날 때 한 200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억이 결국은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이러면서 결국 들어왔고 이것을 뭐 미지급한 거죠. 지급을 못하면서 이것 때문에 촉발이 됐던 건데 알고 봤더니 지금 총 2,450억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당장 갚아야 될 빚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다 보니까 결국 이 200억 이거를 뭐 처리한다고 해도 다른 게 이제 감당이 불감당이었던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당장 360억짜리 어음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음까지 이제 막아야 될 이런 이제 판이었는데, 자,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자, 주요 사항 보고라는,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의 지금 이제 전자공시에 이렇게 올라 있는 거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6월 19일자로 지금 올라 있는 걸 보면, 자, 금융위원회나 이제 한국거래소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JTBC에서 이 부분을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JTBC가 이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자, 결국은 부도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사 발행이면 이제 JTBC가 되겠죠. JTBC가 발행한 기업 어음이 부도가 났다. 얼마짜리냐? 그게 바로 360억짜리 어음인데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 자, 여기에 결국 제시를 했는데 결국 이걸 이제 못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부도 사유는 법적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자, 6월 19일자 이제 당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360억이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점에 지급 대신 이제 돌아왔는데 상기 법원 이제 법원이 결국 재산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 자,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한 거죠. 회생을 신청을 하면서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일반적으로 요거를 신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의 변제가 제한되어 있어서 본권 어음 결제가 미이행되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게 1차 부도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최종 부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건 뭐 어차피 최종 부도나 1차 부도나 상황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안 가고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이제 JTBC나 자회사들은 이제 법적인 기업 회생 쪽으로 지금 이제 가 있는 상황이어서 절차상으로만 일단 1차 부도가 되었지만 사실 뭐 이게 1차 부도나 최종 부도나 돈을 못 준 거는 그냥 분명하죠. 이제 돈을 줄 수 있었으면 사실 뭐 이게 법원에서 묶어서 못 줬다기보다 디폴트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못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없어서 못 준 거나 뭐 법원이 주지 말라고 해서 못 준 거나 못 줘서 어쨌든 1차 부도 처리가 되온 거고요.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된 게 어제 제가 이제 뭐 이전 영상 자세히 살펴드렸던 게 바로 이제 부도가 발생했는데 220억짜리였죠. 이게 하나은행 지금 서서문점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최종 부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기한이익 상실인데 뭐 여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하게 채권단하고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내용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된 거고 JTBC는 1차 부도가 됐는데 뭐 부도가 발생한 거는 뭐 똑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뭐 중앙일보 최종 부도나 뭐 JTBC 1차 부도나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중앙일보 같은 이 어마어마한 신문사가 또 JTBC 같은 이 어마어마한 방송사가 이 부도라는 그렇죠. 이 부도가 났다. 우리가 뭐 부도 났다 그러면 뭐 참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앙일보하고 JTBC가 부도 직전에 이 부동산 금매 징후가 있어서 이것도 뭐 상당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자, 5월 21일자에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딱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마포 상암동에 있는 중앙일보 사옥하고 JTBC 사옥, 그다음에 고향 일산 스튜디오를 뭐 유동화라는 이름이지만 어쨌든 뭐 금매는 금매죠. 빠르게 이것을 유동화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사옥을 판다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일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삼성 이렇게 생명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사옥을 뭐 그 서초에 있는 사옥을 이렇게 유동화하는 경우는 꽤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유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유동화를 해서 이것을 뭐 셀 리스백이라고 하죠. 팔고 나서 유동화 전문화 회사에서 이걸 유동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셀 리스백이라는 게 팔고 나서 다시 그냥 빌려서 쓰는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중앙일보하고 JTBC도 뭐 같은 뭐 그런 형태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보도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지금 뭔가 중앙일보하고 JTBC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맞는데
그래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 사옥까지 내놓으면서 이 사옥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세일 리스백 통해서 유동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좀 정상화 하려고 하나 보다 이 정도였죠. 자, 한 달 후에 이게 이렇게까지 바로 부도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거죠. 상상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유동화 전문회사 일단은 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뭐 자산 운용사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막혀 있죠. 뭐 지금 뭐 다 특히나 이제 JTBC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일단 이렇게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부동산부터 먼저 내놓게 되죠. 그래서 사옥이나 뭐 이런 사실 방송사가 스튜디오를 뭐 판다라는 것은 참 뭐 그냥 뭐 다 판단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였는데 자, 이게 결국은 부도로 이어지는 그 직전에 있었던 시그널이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야, 이건 뭔가 쎄하다. 이렇게 사옥을 내놓는다는 건 이런 의미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기업뿐만이 아니죠. 이제 가게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뭐 가정집들도 마찬가지죠.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뭐 집 먼저 내놓을 수 있죠. 뭐 정말 심각해지면 집을 내놓게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자, 결국은 부채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 매물을 쏟아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IMF 때도 이걸 확인했었고 그리고 뭐 금융위기 때도 뭐 저도 뭐 다 겪어본 상황을 보면 결국 부동산 급매물들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자,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 거죠. 금융위원회 이제 발표를 보면 5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해서 무려 9조 3천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빚투다, 뭐 영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난 빚들을 내고 있는데 자, 이게 4월에 3조 5천억 대비해서도 거의 한 3배 가깝죠. 3조 정도 됐던 게 지금 9조까지 엄청나게 지금 다들 뭐 빚내서 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뭐 최근에는 또 증시도 좀 이렇게 호황을 뭐 가면서 결국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증시까지 해서 뭐 B2 영끌 다들 뭐 빚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자, 안 그래도 지금 나라살림연구소 발표를 보면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171.14%나 됩니다. 거의 2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2배 가깝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OECD 38개국 중에서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뭐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죠. 소득 대비해서 엄청난 2배 가까운 빚들을 지고 있다. 뭐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다. 왜 이게 좀 심각하냐면 지금 이런 빚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코앞에 있죠. 지금 7월이에요. 7월 금통위에서 뭐 이건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뭐 일본하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했고 이번에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FOMC에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무조건이고요. 자, 이게 지금 그냥 2.5에서 그냥 한 2.75 베이비 스텝 정도로 가느냐 아니면 2.5에서 한 방에 3.0으로 빅 스텝을 갔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격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현성 총재도 뭐 빅 스텝은 부담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은 0.25 정도 그래서 2.5에서 2.75로 가는 걸로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하고 실제로 금리를 인상 결정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안 그래도 지금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은행의 대출금리가 지금 미친 듯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도 K뱅크 아파트담보대출 8.66%예요. 와, 지금 은행의 지금 아파트담보대출이 8.66이면 8.7%가 되겠습니다. 8.7%면 지금 9%예요. 뭐 그러면 이거 기준금리 인상하면 뭐 이거 무조건 그냥 10% 가는 거죠. 자, 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10%가 코앞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중은행 5대 은행 지금 농협은행의 5년 주기형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도 7.32
7.32%면 이것도 뭐 이제 8%, 9%갈 일이 뭐 고지고요. 자, 그리고 하나은행의 지금 아파트 지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 6.909, 6.909면 이거 7%죠. 7%까지 지금 가 있고. 자, 그리고 KB국민은행의 변동하고 혼합형 같은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이 6.58이면 6.6%까지 혼합형도 6 똑같고요. 자, 하단도 지금 5.18이면 하단도 5.2%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하단이 5%를 지금 넘어서는 게 22년에 7월하고 10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빅스텝 했을 때 이때 하단이 5%를 넘어섰거든요. 결국 뭐 한 지금 몇 년 만에 또 5%를 하단이 넘어서면서 결국 이제는 국민은행도 하단이 5.2%, 상단이 6.6%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뭐 계속 뭐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계속 살펴드리고 있죠. 결국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가 10% 시대에 이제 거의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정말 버티기가 어렵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결국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 이유가 이미 벌써 6월 들어서도 지금 뭐 7월 들어가면 더 하겠지만 이미 6월 들어서도 엄청난 지금 폭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실 리센치 같은 경우에 38평형이 40억 터치했던 게 36억으로, 또 26층이면 초고층인데 4억이 폭락하는, 2월에 40억 터치했는데 6월에 36억이면 매달 그렇죠. 뭐 지금 4개월 만이니까 그냥 한 달에 1억씩 폭락하는, 자,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 거죠. 리센치 같은 이 대단한 아파트가. 그 다음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아시겠지만 이제 잠실의 가장 대장이죠. 34평형이 46억을 터치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41억 9천까지 4억 넘는 폭락 거래가, 이것도 뭐 18층이면 꽤 고층인데 이렇게 뭐 큰 폭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자,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40평, 여기도 47억 5천까지 갔던 게 43억까지 4억 5천이 하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올림픽 회밀리 55평 같은 경우에도 35억까지 갔던 게 30억 5천으로 4억 5천 폭락하는 이런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파크리오도 마찬가지 52평형 38억 5천까지 갔던 게 33억 9천으로 4억 6천, 5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강남 뭐 한본미도, 자, 여기도 음마 앞에 가장 뭐 대표적인 대치동 재건축이죠. 34평형 45억까지 갔던 게 40억 4천으로 여기도 4억 6천, 뭐 5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다 지금 6월 달에 있었던 엄청난 폭락 거래들이 되겠습니다. 청담동의 청담자이 21평 같은 경우에도 29억 5천이 24억 8천 5백으로 4억 7천, 5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대치 동부 센트레빌 54평 같은 경우에도 60억 5천, 와, 60억을 넘었었는데 결국 54억까지 6억 5천, 7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서초 아크로비스타 77평 같은 경우에도 44억 7천, 45억 턱밑까지 갔던 게 38억까지 6억 7천, 7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옥수동 모닝빌 68평 25억까지 갔던 게 18억까지 7억이 폭락했었는데, 사실 뭐 옥수동에는 옥수하이츠가 먼저 대폭락 있었죠. 42평형이 37억 7천까지 갔던 게 딱 30억 턱거래하면서 7억 7천, 뭐 8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먼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미안 대치팰리스, 뭐 대치동, 강남 대치동의 뭐 가장 대장이 되겠습니다. 37평형 53억까지 갔던 게 44억 5천, 20층 뭐 초고층인데 이게 8억 5천, 뭐 9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서 이것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압구정 현대 674 51평 같은 경우에도 89억까지 갔던 게 80억이 무너지면서 79억 2천까지 9억 8천, 거의 뭐 10억 가까운 대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잠원동, 서초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한강변 쪽에 있는 뭐 레미안 원밸리하고 같은 라인이죠. 아크로 리버파크, 뭐 아리팡 뭐 다 같은 한강 라인인데 35평형 60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50억, 10억이
폭락하는, 와, 이거 뭐 2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층이면 이것도 초고층인데, 자, 결국은 이거는 뭐, 와, 한 달에 5억씩 폭락한 건가요? 뭐 정말 하룻밤 사이에 뭐 10억 폭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과하지 않을 정도로 2달 사이에 60억이 50억으로 10억이 돼 폭락하는 이런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아이파크 삼성 55평 같은 경우도 78억 66억 5천으로 11억 5천, 12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 압구정 신현대 35평 같은 경우도 75억이 61억으로 14억이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 있고요. 압구정 신현대 11자 61평 같은 경우에는 128억이 94억으로 34억이 폭락하는 정말 충격적인 대폭락 거래들이 뭐 지금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뭐 중앙일보의 이 최종 부도, JTBC의 1차 부도, 뭐 어쨌든 이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문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방송사가 부도라고 하는, 정말 사실 뭐 최근 들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대기업들이 부도났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뭐 초유 사태가 벌어지면서, 야, 이거 뭔가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화랑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뭔가 좀 쎄하다, 뭐 이런 지금 생각들이 들고 있는 판에, 지금 7월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지금 뭔가 쎄하죠.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확정적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세제 개편까지 본격화되면서 결국 7월 부동산 시장도 이미 지금 6월 폭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7월에 대폭락 거래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어서, 뭐 이 상황들은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또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 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 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뭐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렇게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참 해주시는, 이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참 제가 뭐 깜짝깜짝 놀랍니다. 매일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참 뭐 너무나 늘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